안녕하십니까. 최진호의 세상 사는 얘기입니다. 오늘은 고은 시인을 초청할까 합니다. 문 대통령의 앞으로 1년은 고은 시인의 그 꽃에 답이 있다. 이런 주제로 말씀드릴까 합니다. 여기에 있는 이 사진은 2017년도 고리원전 1호기 영구정지 기념식입니다. 영구정지라는 것은 원전을 영구정지 아니라 탈원전한다. 원전 없애겠다. 그런 시초가 되겠습니다. 근데 원자력 발전은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 기술을 가진 세계 최고의 1등 국가입니다. 이 원자력 기술과 함께 같이 세계적인 것은 삼성의 반도체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외국 갔을 때 뭐 약간 힘을 줄 수 있는 것은 삼성 반도체 말이 나옵니다. 나오면 아주 기분이 좋게 들립니다. 마찬가지로 원전도 그렇게 최고지만은 그러나 이게 최고라는 게 그렇게 세상에 많이 퍼져 있지는 않고 이걸 전문 다룬 데는 다 잘 알고 있습니다. 문 정부가 한미 정상회담에서 원전 해외 수출을 위해 미국과 협력하겠다고 합의한 것은 사실상 우리나라가 탈원전의 정책을 포기하겠다는 국제적 선언이 틀림없습니다. 대단히 용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탈원전을 하면서 원전을 수출한다는 것은 도덕과 윤리적인 면에서 볼 때 수출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수출한다고 해도 수입할 나라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 예가 지난 4년 동안 원전 수출이 단 한 건도 없었다는 사실에서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마침 탈원전이 우리에게 큰 짐이 되어 왔습니다. 문 대통령이 탈원전 정책을 천명한 이후부터 지난 4년 동안 여론조사에서도 국민 80% 이상이 탈원전의 폐기를 주장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은 문 대통령은 고리원전 1호기 영구정지 기념식에서 운영 연장을 보장 불허한다고 했는데 원전은 생물이 아니기 때문에 수명이란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덤벙덤벙 하고 있습니다. 2012년부터 3년 동안 18개 시민단체들이 원전한 시민평가단을 구성해서 활동하면서 그때 한수원에 우리가 고쳐준 용어입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청회의에서 문 대통령 면전에서 이미 소형 모듈 원자로 분야에서 미국과 협력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송영길 외통위원장이 최근 민주당 이원욱 의원, 국방위원장과 변재일 이광재 의원 등과 함께 혁신적 소형 모듈 원자로 SMR 국회 포럼을 출범시켰습니다. 대단한 용단입니다. 지난해 8월 14일 송영길 외통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김정호, 김병욱, 이용빈 의원 등 4명과 함께 울주 신고리 오리고기 건설 현장을 전격 방문했을 때 송영길 위원장은 탈원전이란 흐름을 거스를 수는 없겠지만 전문 인력과 산업 생태계는 계속 유지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원전 없이 신재생에너지로서는 2050년 탄소 중립을 달성할 수 없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영국 존슨 총리는 하원에서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원자로 공장을 방문해서 원전 없이는 2050년 탄소 제로가 불가능하다고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영국 원자력 산업협회 팀 스톤 회장이 원전 없이는
탄소 중립을 달성할 수 없다고 했으며 아그네타 리징 세계 원자력 협회 사무총장도 지난해 한국 방문해서 지금 세계는 2050년 탄소 제로에는 원전이 필수적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원전 설계에 대한 사전 심사와 본 심사를 통과한 것은 미국 역사상 한국형 원전 APR 1400 모델 유일합니다. 2007년 12월 프랑스 아레바의 EPR과 일본 미쓰비시 중공업의 APWR에 대한 심사를 신청했으나 2019년 3월 한국형 원전 APR 1400 모델의 설계 승인이 미국 원자력 규제위원회 NRC의 단독으로 승인을 받으면서 세계 1위로 등극을 했습니다. 이미 2014년 박근혜 정부는 아랍에미리트에 APR 1400 4기를 수출했고 지금은 원전 3기까지 가동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아랍에미리트 4기의 가동에 따른 부품의 생산 지원도 서둘러야 할 것입니다. 원전 수출을 위해서는 무너진 국내 원전 산업의 생태계부터 완벽하게 복원시켜야 합니다. 이제 문 대통령이 탈원전의 미련을 버리고 4년 동안 신음해왔던 530여 개 부품업체의 지원에 적극 나서야 할 것입니다. 탈원전은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이 드러나면서 도덕적으로 이미 파산 상태에 도달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압박하자 박은규 장관은 실무자에게 너 죽을래? 라고 협박하면서 가동률, 단가를 조작했다고 하니 이게 정상적인 나라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실무자들이 밤중에 몰래 사무실에 들어가서 컴퓨터 파일 440개를 삭제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국장, 서기관 등이 감옥에 들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최근 정세균 국무총리는 그런 행동을 했던 산업자원부에 적극 행정사항이라는 전대미문의 상까지 수여했다고 하니 너무 속보인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고은 시인의 그 꽃, 이 시가 왜 선택했는지 하는 것은 여러분 보면 알깁니다. 그 꽃이란 시는 두 줄입니다.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보지 못한 그 꽃, 이렇게 있고 이렇게 꽃이 그려놨네 보니까. 그런데 그 꽃은 그냥 특별한 꽃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으로 꽃입니다. 그런데 왜 이 시가 그렇게 유명한지, 우리나라 고은 시인은 세계적인 시인입니다. 그래서 노벨 문학상 수상 후보에 그 꽃이라는 이 시가 올라가 있기 때문에 더욱더 유명합니다. 왜 이 시가 그렇게 노벨상에 들어갈 정도로 유명하냐 하는 것은 딱 두 줄인데 이것이 인생 전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등산을 한다고 생각해 좋고 사람 살아가는 생각이 좋습니다. 어디에 올라갈 때 혹은 살아갈 때 처음에 젊을 때는 굉장히 힘들게 넘에 뒤지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노력해서 옆을 둘러보지도 않고 바로 자기 할 일만 하게 가라 합니다. 그러니까 올라갈 때는 볼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그러니까 내려갈 때라는 것은 등산가다 내려올 때는 밥을 먹고 여유가 있겠고 그 다음에 삶이 우리 사람이 앞으로 4, 50년 살고 나면 그 다음에는 나이가 많아지면 내려올 때 여유가 생기죠. 그런 얘기입니다. 그때는 다 보이는 세상이. 그렇죠? 등산을 내려오면서 슬슬 내려오게 되면 저기 꽃이 있었구나. 그걸 못 봤네. 이렇게 하겠죠. 그 다음에 인생을 보더라도 아이고 그때 그게 그거 있었구나 하는 게 금방 보게 됩니다. 이 두 줄의 시가 인생 삶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죠. 시가 됩니다. 왜 이 시를 문 대통령이 도입시켰나 하는 얘기는 지난 4년 동안 문 대통령이
나쁜 일 중에 잘못했던 정책도 있겠죠. 예를 들면 탈원전입니다. 영화 하나를 보고 저기 사람이 너무 많이 죽어서 안 되겠다. 그래서 그걸 결심을 했다고 한다면은 그 결심이 감성에 젖은 행위죠. 이성의 행위고. 그러니까 감성과 정치를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실패적 행위죠. 그래서 여러 가지 몇 가지 있습니다. 그때 특히 이 탈원전 이거는 순간적으로 감성에서 저렇게 사람 말좀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감성이 해서는 안 되죠. 이성으로 해야 되니까 남은 1년 동안 이제 감성으로 했던 잘못했던 걸 전부 버려라 하는 그런 뜻입니다. 1년 동안에 바로 잡으면 해서 드리는 말씀이라 했죠. 탈원전도 그렇고 태양광 발전 지금 산이 다 망가졌습니다. 전에 여러 번 보여드렸는데 산이 전부 산사태가 나고 해가지고 태양광이 우리나라에 10,000개가 넘는다 하면 10,000개가 넘으니까 환경단체 사람도 이래가 못 살겠다 밥이나 먹고 살아야 돼 싶어서 그 탈원전 사업에 들어가고 하니까 환경단체 사람도 없어지고 모두 여기에 매달리고 풍력발전도 산 꼭대기에다가 전봇대를 세워놓으니까 거기에서 나온 전기를 밑에 끌어내야 되는 전부 이게 또 송전하는데 굉장히 힘이 들고 산림청도 그렇습니다. 최근에 어제 내가 발표를 했는 긴데 산림을 나이가 오래된 20년이 된 거는 탄소 흡수율이 적으니까 2050년에 탄소 제로 하기 위해서 나무를 좀 잘라가지고 적은 나무로 심어야 된다. 그 이유는 적은 나무가 탄소 흡수를 많이 한대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이건 정말 웃기는 일입니다. 이렇게 국민을 속이려고 다룹니다. 이게 거짓말 정보가 되어 있죠. 그래서 이래가지고 지금 세계가 전부 다 심지어 산림청 밑에 있는 연구소에서도 분명히 안 된다고 딱 적혀져 있습니다. 나이가 많이 된 것이 굉장히 탄산 흡수를 많이 한다고 되어 있는데도 정반대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젊으면 더 좋다. 어떻든 간에 이 4년 동안에 잘못된 게 있으면 이때 고쳐라. 왜? 고은 선생의 시, 그 꽃이라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이렇게 문 대통령에게 드리는 그런 고언입니다. 그럼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